네, 마감 스포트 시간 출발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계속해서 반등세를 오후장까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TSMC가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3월 매출이 전월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41% 이상 증가하면서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는 견고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개막하는 가운데 실적 종목들을 위주로 다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올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미국 관세에 이어서 이제는 법으로 중국의 바이오까지 때린다라는 뉴스 속보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과 협력을 금지하기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요. 이 생물보안법도 다시 한번 재추진할 거다라는 점도 시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쪽이 중국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어갈 수 있을지도 함께 뉴스 팔로우업 해드리겠습니다. 중국도 이제 오늘 오후 12시부터 미국에 8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됐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통화하고 있을 거다라고 조금 유한 발언을 간밤에 내놓았기 때문에 이 두 정상 간의 통화가 무역 전쟁을 조금 완화시켜줄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베트남과 미국이 상호 무역 협정에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또 오늘 장중에 보도했는데요. 이로써 무역에 관해서 협상에 대한 길이 열려 있음을 베트남을 통해서 입증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이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겠다라는 점을 약속하면서 양국 간 서로 좋은 길로 나아가자 이렇게 좀 협의 내용이 나온 상황이고요. 한국과 일본도 곧 이 무역과 관련해서 관세와 관련해서 어떤 협상을 내놓는지 계속해서 뉴스는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미국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죠. 어제는 LNG 프로젝트 기대감이 상승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미국의 국무, 상무, 에너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후장에 속보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은 섹터에 대한 뉴스인데요. 먼저 조선 섹터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미국의 LNG 업체와 K조선 3사가 최대 12척에 대한 발주를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까지 이 세 가지의 조선사가 2월 안에 2분기 안에 입찰을 마치고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조선사가 이 수혜를 얻어갈지 지켜보시고요. 계속해서 중국의 입항료 부과 소식에 이 K조선사들이 반사 이익을 얻어간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가 밸류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시세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조선주 시세 보시면요. 일단 HD현대중공업 10% 급등하고요. 오늘은 9에서 10% 안팎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HD한국, 조선해양까지 9% 시세. 다만 중요한 것은 아침에 오르고 오후장엔 떨어졌느냐라는 것인데 이렇게 일봉 보시면 밑꼬리를 달면서 오후장까지 탄력을 유지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시선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장에서 확인해 보았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시죠. 자, 다음 뉴스는 LS전선, 이 싱가포르에서 2천억 원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프로젝트 수주를 했다라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또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 설비주인데요. HD현대일렉트릭도 오늘 미국의 변압기 수출이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갈 거다라는 대신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무려 37만 5천 원까지 올려 잡았고요. 현재 구간 전력 설비주들 한번 확인하시죠. HD현대일렉트릭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선주 확인하시죠. 자, 전력 설비 쪽 스탁 보시면 세명전기 상한가 도달 성공했고요. 재룡산업이 18.9%, 현재 또 HD현대일렉트릭이 16%대 강세 흐름을 유지하면서 오전장 대비해서도 정말 견고한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와 상관이 없고 실적 또한 잘 나올 거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전력 설비주가 이제부터는 본격 반등을 시작하는 것인지도 잠시 뒤 마감 스포트 시간 체크해보고요. 또 마지막 뉴스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전기차 보조금 최대 비율이 40%에서 80%로 늘어났다라는 소식인데 이 국내 보조금 소식이고요. 이 최대 5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1,800만 원을 할인해서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물론 전기차에 대한 이 수출 확대 유럽과 미국에서 많이 나타나야지만 2차 전지 종목들은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국내 보조금 상승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이제 슬슬 로봇용 배터리 이야기도 뉴스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2차 전지 종목들 반등 강한데요.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의 가장 큰 메리트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것인데 오늘 2차 전지 안에서 엔캠과 덕산, 테코피아처럼 전해액 쪽에 조금 더 탄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장비단에서 캠트로스 그리고 에코프로버티, 원통형 배터리인 TCC 스틸까지 11.9% 상승 중이고요. 원통형 배터리는 지금 배터리 3사가 본격적으로 양산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오늘 오후장에 보도됐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마감 스퍼트 전략 세워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두 분의 의상이 블랙하시네요. 여쭤볼게요. 정태근 이사님과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네. 오늘이 진짜 반등의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는지 목을 바쁘시네요. 이사님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죄송해요. 자꾸 껴가지고. 예. 많이 드셨나 네. 보네요. 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끝이라고 봐요. 뭐가 끝이에요? 하락의 끝. 진짜요? 응. 왜냐하면은 그 근거로 하나만 제시하면 저는 어제 S&P 그 지수 ETF 있잖아요. 레버리지 샀어요. 왜냐면 바닥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근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관세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정말 끝없는 악재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안 사게 될 거고, 그러면 기업들이 재고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설비 투자를 줄이게 되고, 그럼 고용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은 소비가 또 줄어들게 되고,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고, 경기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증시 논리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도 언젠간 선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 예를 들게 되면은, 자, 코로나 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 때 2020년도로 가보게 되면 언제 바닥을 잡았냐면 3월 19일인가 3월 20일 날 지수가 1439포인트의 바닥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왔나요? 아니죠.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증시에서는 영원한 악재도 없고요. 영원한 호재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게 호재든 악재든 그걸 가지고 누군가는 수익을 내면 그게 끝이에요. 관세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한지 좀 안 좋게 말씀드리면은 관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슈로 내 가지고 만약 쇼베팅 했다라면은 걔네들은 충분히 수익이 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잘 보세요. 바이러스로 인한 증시 급락은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월 20일 이후에 증시가 회복이 돼 나간데, 그때 당시 비대면에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네이버, 카카오,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시장은 대안을 찾아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을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관세로 인한 어떤 급락은 충분히 나왔어요. 그럼 이제 증시는 계속해서 관세를 가지고 계속 이제 우려먹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안을 찾아 나왔을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 제가 S&P 레버리지를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미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갭만 한 번 더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제 바닥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기술적인 어떤 바닥에 대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좋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흥미진진해지는데 그러면 지금은 관망보다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자리예요? 사실 뭐 앞에서는 지금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는 좀 동의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추가적으로 더 하방이 더 빠지고 이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급하게 뭐 빨리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코스피로 봤을 때도 일단 이전의 갭 구간을 좀 메우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아마 속도는 좀 느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전에 급하게 빠졌던 부분들은 좀 메워주는 그런 흐름들이 빠르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좀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얼만큼 빨리 나올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아마 좀 천천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사실 우리 시장이 빠르게 올라왔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동반해서 올라왔던 시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상당히 미미한 그런 수준이고 사실 그동안은 이번 주 하루만 보더라도 예. 어제만 봐도 1조 이상 팔았고 그리고 그제는 또 2조 이상 팔았었고 현물 쪽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았었는데 지금 오늘 겨우 몇 천억 들어오고 있는 걸로 이제 완전히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수준이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미국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많이 빠졌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나라랑 미국 주식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메리트는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먼저 좀 비중을 채우고 나서 그 이후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천천히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직선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관세가 다 이제 해소가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야기를 또 할 거고 중국에 대한 어떤 뭐 보복이라던가 아니면 중국 쪽에서 또 강한 어떤 대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또 시장은 흔들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럴 때 사실 조금씩 더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좀 뭔가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트럼프 입에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나름의 근거, 나름의 경계할 부분 들어봤으니까요. 하나씩 그러면 관점 잡아봅시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관세 유예, 그리고 엔비디아 폭등, H20을 수출 통제에서 벗어나게 했다. 말어라고를 갔기 때문이다, 댄슨 황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낙폭을 많이 보였다가 갑자기 또 크게 올라왔는데 그냥 기술적, 반등적 성격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여기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오늘 상승 섹터들 있잖아요. 다 기술적 반등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추세적 상승으로 갈 것인가 예.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이후에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적어도 오늘만 놓고 보게 되면 기술적 반등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하이스가 반등이 나온 이유는 저 이유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은 그래서 하이스가 계속해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시장이 기술적 반등에서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갔을 때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란다. 어쨌든 시장이 회복이 되게 된다라면은 상승으로 전환되게 된다라면 반도체가 일단은 갈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지 누가 대장이 될 건가, 누가 이끌어 갈 건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동안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삼성전자 계속 밀어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될 것 같고 뭐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어떤 나왔던 양상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스가 좀 더 오버perform했었거든요. 더 많이 수익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앞으로는 이제 역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스에 대해서 긍정은 드리지만은 누가 더 긍정 포인트를 더 많이 주나 하면은 하이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여전히? 더 주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연 대표님. 글쎄요. SK하이닉스가 늘 공매도에 시달렸었던 것도 다 알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현재 이렇게 올라오는 건 기술적 반등 정도의 제한적 의미라면 다시 고민이 되는데 판단 어떻게 내려주세요? 일단은 SK하이닉스는 이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는
뭐 계속 좀 박스권 안에서의 대응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네네.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뭐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사실 삼성전자 쪽으로 더 이제 무게를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상황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흘러갔을 때는 한 18만 원 선이 하단이었었고 뭐 위로는 한 21만 원, 22만 원 이 정도 사이가 이제 박스권이었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무너지면서 18만 원 선을 이탈을 했고 16만 원 선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좀 박스권 상단으로 18만 원 이상으로 좀 되돌림이 나오려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단은 뭐 21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외국인들 뭐 아까도 수급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좀 돌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매도 우위인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이 돌아오는 거를 좀 확인을 해야 어느 정도 뭐 상승에 대한 신뢰도라던가 또 추가적인 어떤 탄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훨씬 더 좋은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삼성전자에 오히려 매수 리스트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기는 하네요. 두 분 의견이 공통됩니다. 일단은 반도체 업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러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반도체 보실 분은 많은데 펀더멘탈적으로는 오케이지만 지금 과연 외인의 수급이 조금 더 붙어오는지 체크할 부분은 이따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잡고 얘기할 쪽 현대차입니다. 사실 여러분 뭐 상호관세가 유예된 거잖아요. 근데 품목관세는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고 유럽이랑 일본이랑 그럼 똑같잖아. 경쟁은 똑같은 거잖아. 라는 판단과 함께 많이 내려왔던 현대차에게 기회가 있는 거냐. 이 논의로 번져나가는 것 같아요. 정태근 이사님, 기회 주세요, 현대차? 현대차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판단이고요. 현대차를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점수는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좀 영업이익이 정체 상태에 들어간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도 보게 되면은 1월달, 2월달, 3월달 판매량을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월등한 어떤 판매량을 보여줬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점수는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이제 종목을 보실 때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이슈의 우선순위. 네. 호재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악재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 호재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호재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판매량이라든지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쨌든 현대차가 미국의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미국 시장에 주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미국 증시, 미국 내 어떤 판매량만 우리가 감안해 보게 된다면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게 할 만한 요인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번에 어쨌든 관세액이 나오고 그리고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서 현대차에서는 주가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아마 시장이 조금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 나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기대를 할 만한 요인들은 분명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누가 먼저 회복이 되느냐, 주도주로 가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올해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보다는 자동차가 조금 더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현지 생산을 늘려가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각이 되게 된다면 조명이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현대차에 대한 어떤 수급이 또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긍정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너무 내려왔다라는 점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전에 고점이 그 투자 얘기 나왔을 때 이주연 대표님, 현대차는 그럼 진입 관점도 열려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이 10거래일 매도하는 것 좀 끊어내긴 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은 사실 뭐 현대차는 기술적으로 봤을 땐 하락 추세가 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상단을 많이 열어두고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한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사이 목표가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대 낙폭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지금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이제 20만 원 밑에서는 앞자리가 1인 그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께서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현대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관점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20만 원 선 위로 올라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좀 환율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현대차가 계속 최근에 그나마 좀 이 실적상에서 판매 부진을 상쇄할 수 있었던 거는 고환율 덕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환율이 좀 그래도 계속 비슷한 수준에서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수급 자체는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사실 지금 너무 싸기는 합니다. 지금 뭐 PER이 뭐 어제까지 뭐 빠졌을 때는 뭐 3.9배 막 이렇게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렴한 그런 수준이고요. 뭐 PBR도 마찬가지로 뭐 0.5배가 채 안 되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다른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도 위치랑 비교를 해서도 상당히 싼 구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 이런 구간은 절대 아니고 접근 가능하긴 합니다만 조금 속도는 천천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대차가 조금 더 이제 변모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좀 새로운 모멘텀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로봇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스턴 그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쪽에서 좀 신규 모멘텀이 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추가적으로 현대차한테도 조금 더 상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 언더에서는 기회를 주고 있어 보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제 추세를 뚫어갈 수 있는가는 후차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두 분 의견 모두 강력한 긍정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쪽 넘어가 볼까요? 변압기 쇼티지 얘기, 뭐 여러분 몰랐었던 건 아니셨죠? 근데 이제 가격이 내려오니까 시장 상황에 맞게 좀 흔들거리니까 저평가가 된 거다. 그러면 지금쯤에는 매수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어제 좀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관점을 우리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마감 스포트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쵸? 네. 이사님. 네. HD 현대 일렉트릭 말고 다른 거 보자 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전력 설비는 보지 말자 이런 관점이었죠. 조금 제가 과하게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뭐라 해야 되죠? 분위기 싸움, 흐름 싸움 이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하고 뭐 현대 일렉트릭 포함한 이 전력 설비 좀 엇박이 난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엇박이 난 것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1월 달에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뒤부터 제가 꾸준히 관점이 안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자면은 현대 일렉트릭은 어쨌든 시장이 원하는 숫자, 퍼포먼스 숫자에 대한 퍼포먼스, 그러니까 실적이겠죠. 실적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관점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태보자면은 이 원하는 수치뿐만 아니라 그 수치를 뛰어넘는 숫자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작년 4분기 때 시장과 좀 미스가 났던 이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관점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빠지게 되면은 뭐 소위 말하는 가격 메리트도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 이제 뭐 1분기 같은 경우에 뭐 2천억 정도 뭐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실적 가이던스가 있는데 최소 시장에서 원하는 2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어줘야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위로 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생각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뭐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력 쇼티 그 현황에도 나오고 있지만 변압기 쇼티지라든지 그리고 AI 발전 전력 수요라든지 그리고 전력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왔던 수주 잔고 증가 그리고 증설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로 더 이상 밀고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바꿀 만한 어떤 반전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라면 생각을 좀 바꾸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오늘 16%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렸기 때문에 올라오는 정도다. 업황에 있어서의 점수를 더 끌고 갈 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고 끌고 갈 트리거는 실적에서 증명을 해줘야 한다라는 단서가 붙어져 있네요. 여전히 뷰변경은 아니시네요. 자, 이주연 대표님. 네. 근데 사실 글쎄요. 반도체 그리고 AI, 전력 인프라 정말 쭉 꾸준히 가는 쪽은 맞는데 주가가 이렇게 시장의 충격으로 내려왔을 때
원래 잘하던 쪽은 그러면 이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우선순위에 놓을 법도 한 섹터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대장 종목이기도 하고요. 수급이나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체크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오늘 올라가지고 PR이 한 15배 정도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한 10배 초반 정도 내려왔을 때는 그래도 밸류적인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구간이 이제 27만 원, 28만 원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또 신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밸류적으로 봤을 때 뭐 저렴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고점을 최근에는 낮춰 나가고 저점도 낮춰 나가는 하락 채널이 좀 진행이 중인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딱 하락 채널의 상단 라인에 맞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이 이제 21선이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요. 저항 맞고 밀릴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갈 거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판단하기에는 조금 뭐 상단에 먹을 게 별로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구간을 돌파를 해서 좀 하락을 이제 벗어난다던가 아니면은 적어도 옆으로 좀 횡보를 해주면서 좀 이평선들을 모아놓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그래도 뭐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아예 뭐 수주를 더 추가적으로 많이 받아가지고 밸류적인 매력도가 확실하게 더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주가가 더 빠져서 이제 좀 주가상의 메리트가 생긴다던가 그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의견이 어떻게 보면 공통됩니다. 실적이 정말 잘 나와줘야 되거나 아니면 주가가 더 내려가야 하거나 딱 그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다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실적이 또 하나의 분기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포스코 퓨처햄. 낙폭과대 2차 전지주는 그냥 딱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거다. 역시 똑같은 설명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정태근 이사님. 사실 근데 네. 엔캠 같은 경우는 미국 관련해서 조금 네. 더 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오늘 제가 이제 긍정, 부정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 이 시장의 기속 반등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이제 회복이 됐을 때를 전제를 깔았을 때 판단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도 약간은 좀 부정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포스코 퓨처엠 논하기 전에 2차전지를 보게 되면은 2차전지가 지금 반전 포인트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분위기가 완전 넘어오고 있다라고 판단할 부분은 없고요. 물론 저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을 해가지고 매출처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해서 2차전지를 판단해 봤을 때 이제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캐즘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극복을 할 만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으로 좀 제한시켜 보게 되면은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매일매일 제가 뭘 체크하냐면은 리튬 가격, 중국 리튬 가격 등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이 가격 왜 체크하냐면은 지금 이제 리튬을 양극재를 만들 때 리튬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양극재를 리튬을 사왔을 때하고 지금 양극재를 팔면서 발생되는 가격 괴리가 아직 회복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극재 부문의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4분기에 적자가 났는데 이번 1분기 때 바로 적자 폭이 축소가 된다, 흑자 전환된다 이 부분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음극재 완성품이 참 안타까운 게 중국산 대비해서 우리나라 제품이 더블로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 대비해서 중국 제품이 50% 싸요. 근데 그 가격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음극재 관련돼 가지고도 재고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다가 공장 가동률이 30%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 상황이 바뀌지 않게 된다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만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의 상황이 바뀌지 않게 된다라면은 주가를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가격 메리트는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들이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재규제를 하게 되면서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관련돼 가지고 좀 돌파구가 마련되게 된다라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금 핵심 광물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음극재 관련돼 가지고 중국 제품 대비해서 2배나 비싼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적자는 4분기에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상반기도 장담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유를 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을 제한시켜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직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반등도 일단 기술 반등 측면에서 일단 해석을 하는 게 그래서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네. 중국의 세 자릿수 관세가 아마 되어도 네네. 암만 그래도 업황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완전히 개운하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되면서 중국이 판매를 못 하게 된다. 네. 그러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대주전자재료가 중국 기업들한테 응급제가 가지고 있던 그 점유율을 만약에 가져오게 된다. 네.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핑퐁핑퐁 관세 관련해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지라요. 하지만 계속 주시는 해봐야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포스코 퓨처엠 현재 구간에서 글쎄요. 2차 전지는 워낙 갖고 계신 분들도 많긴 한데 매번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의 움직임은 어떤 성격이라고 보세요?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워낙에 2차 전지가 3월 31일 날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부터 공매도 압박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공매도 압박에서부터 일부 조금 단기적인 반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을 만한 좀 위치까지 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4만 원, 15만 원, 그 정도 사이까지 일단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사실 글쎄요, 그렇게 좀 기대감을 갖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유는 일단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일단 리튬 가격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최근에도 계속 뭐 호주에서도 리튬 네. 뭐 광산 개발 뭐 생산이 또 늘어났다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CATL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리튬 생산 뭐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가격이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극재 관련한 기업들이 좀 크게 기대를 갖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양극재보다는 뭐 셀단에선 조금 더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것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쪽도 한번 넘어가 봅니다. 바로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근데 정태근 이사님 나와주셔가지고 이사님. 네? 이사님 이전에 ABL 쪽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셨고, 그래서 나이백과 같은 대체 종목도 있다. 근데 그 종목 되게 흐름 좋았잖아요. 네. 근데 알테오젠은 현재 구간은요? 현재 구간요? 현재 구간을 역시나 봤을 때 기술적? 네. 네. 과연 전고점이 돌파가 될까?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 논의를 예. 하고, 뭐 올해 또 히알루론이 다제 네. 발음하기 정말 쉽지가 않아요. 히알루론이나 다제 여기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하고,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 알테오젠은 그동안 지금 현재 기술 수출만 한 게 아마 7조 원이 넘어가지 않나요? 그죠? 7조 원이 아마 넘어가는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언급을 드냐면은 알테오젠은 그동안 어찌 보면 대박성 기술 수출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게 도리어 저는 발목을 잡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1조 수출, 3조 수출, 4조 수출 이렇게 늘어갔다라면은 또 모르겠지만 이미 그 머크사로 인해가지고 정말 대박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걸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급등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전에 4조를 받았다면 이제 앞으로 알테오젠을 바라봤을 때는 4조가 아니라 7조, 8조를 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기대치에 만약에 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네. 과연 알테오젠이 지금의 주가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지금 채팅창도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댓글 달린 거 보면은 앞으로 기술치 얼마가 되고 되게 실적이 좋아지면 얼마인데 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올해 처음 했나요? 그 얘기를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증시 논리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알테오젠이 지금 40만 넘게 상승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을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빅파마향 대박 기술 수출이라는 그런 딜레마에 저는 개인적으로 빠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해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고는 한 45만 원 라인대긴 한데 쌍봉이 만들어진 상황이네요.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다만 사실
이제 알테오젠은 코스닥 시총 1등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코스닥이 일단 가려면 알테오젠이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알테오젠도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어쨌든 움직임이 나와줘야 사실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꾀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알테오젠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38만 원 이상 좀 올라서는 거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위로 올라서야 어느 정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술적 위치까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1차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에 알테오젠은 좀 딥하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팔로우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8만 원을 위로 안착시키는지 일단 보면서 흐름은 잡아가시죠. 알테오젠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연 이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와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코스닥 1위 종목으로서의 믿음, 굳건할 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정리가 됩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마감 스포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